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인민의 방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국인 남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저의 이름은 밝힐 수 없음을 너그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분이라면 이러한 저의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천상 중국인입니다. 비록 대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 스스로 충분히 센스 넘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부모님 세대부터 그다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기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고소득 일자리는 거의 없었죠. 물론 합법적인 일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들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이내 저는 이것이 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쳐다도 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군대에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사병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곧 그것은 포기하고 말았죠. 사병의 급여는 1,000위안한화 18만 원을 맴돌았는데 그 돈으로는 먹고 사는 것은커녕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병이 아닌 부사관인 직업 군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이곳에서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별 탈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죠. 이 부사관마저도 임금이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 급여 수준이고 장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겨우 일반 직장인급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다소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차라리 군대가 더 환경이 좋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대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전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야 말았죠. 바깥 세상은 어느새 취업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급여가 적기는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젊은 인력들은 물론이고 경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 중년층들까지도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넓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해야 하는 제 가족이 있는 이곳은 전혀 그런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급기야 과거 불법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해오던 지인들에게까지 수소문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들이 하는 소리에 저는 크게 놀랐는데요. 그들은 최근 들어 불법적인 일들은 당국의 단속으로 씨가 말랐고 차라리 다른 나라로 취업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일자리를 얻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기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 자네 그리고 한국어를 좀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군대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했다면서? 그러면 차라리 한국으로 취업활동을 하러 가는 건 어때?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자네라면 가능할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써먹히는 건가? 사실 저는 군에 있을 때 한국어로 된 책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분명히 좋은 자리라는 것은 확실히 느낌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를 좀 부탁한다고 했고 한국에 터를 잡은 중국인 지인이 있으니 유사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중국인이라나 뭐라나? 어차피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외국으로 나가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나갔죠. 그런데 한국에서 터를 잡았다는 그 사람은 왜 그곳에 터를 잡은 걸까? 게다가 중국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동할 정도면 굳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게다가 하필 한국이라니? 중국보다 약소국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던 배경에는 제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교육 환경과 인민의 방군 소속에서 배운 교육 과정들이 한몫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딱 그 정도로 묘사된 탓이었죠.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형편이 안 되었기에 군소리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에 한동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누가 보면 완전히 시골 깡촌에서 도시로 놀러온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뭐 사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본다면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제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발달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배우기로는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배웠었고, 한국인들은 고기를 못 먹어서 매일같이 풀 반찬들만 먹고 사는 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생활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유롭게 고기를 뜯으며 술까지 곁들여 즐기고 있었고, 식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늘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었죠.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한국은 분명히 가난한 나라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법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저는 생각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뭐야, 이렇게 쉽게 취직이 된다고? 하기야 이런 일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만큼 급여 수준은 낮겠지.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일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워낙 중국에서 취업이 안 되던 기억 때문에 일이 있는 곳이 있을 때 47일 새우 진득하니 붙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도와주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관리 역할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는 터라 생활 패턴이 바뀌는 부분들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을 받는 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돈이 잘못 들어왔나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무려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급여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의 돈이면 4급 군사장이나 소령 정도의 계급은 달아야 취득 가능한 급여 수준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살고 있다는 건가? 그토록 대국이라 칭하던 중국보다 살기가 좋다는 거야?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 한국을 약소국에다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중국은 언제적 한국의 이야기를 교육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죠.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현타라는 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수십 년간 몸과 열정을 바쳐서 직업군인으로 사는 중국인들보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현실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국 편의점에서 밉보이거나 잘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한국에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 군사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과거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할 당시에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팁이나 조언 같은 것이 있다면 들어두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확실히 오랜만에 모국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혈혈 단신으로 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분명히 한국의 생활이 편하고 좋지만 중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에 한 번씩 그리운 감정이 생겼거든요. 과거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저는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중국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한국은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걸? 발단은 각국의 세계 선진국들의 국방력,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죠. 중국이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나 군사력으로 본다면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아니냐는 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개입 없이 중국이 한국과 전쟁이라도 벌이는 날에는 일주일 안으로 중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저의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가능한 생각이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몇 위인지 아나? 5위일색 5위?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싸움을 5번째로 잘한다는 말이야.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겠나?
물론 핵은 배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현대 전쟁에서의 핵이라는 것은 있어도 사용은 하지 못하는 보기 좋은 떡일 뿐이야. 핵을 사용했다가는 아마도 본인의 나라가 핵 피해를 본 나라보다도 더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 물론 한국이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3위인 중국에 뒤처지긴 하네. 하지만 이건 중국이 양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지. 절대 질적으로 우세해서 순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인구를 봐. 중국은 14억의 인구이지만 한국은 겨우 5천만이야. 게다가 한국은 군인 수만 보게 되면 중국의 317만보다도 많은 382만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어. 물론 한국은 예비역이 현역보다 훨씬 많고 현역으로만 따진다면 203만 명으로 중국이 훨씬 많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한국은 예비역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못해. 어떤 부분에서는 현역보다도 더욱 능수능란한 것이 예비역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 공군력과 육군력 그리고 해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군사력이 5위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는 말이지.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중국이 핵을 제외한 총력전을 펼친다고 해도 2년 안에 한국을 점령하는 것도 힘든 수준이 될 거야. 물론 지역적인 특성상 미국이 없이 중국과 한국 둘만의 전쟁으로 본다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이 결국 이기긴 하겠지만 한국과의 전쟁으로 중국은 거의 반병신 상태나 다름없는 지경이 될걸? 그런 부분들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그토록 경계하는 거야. 과연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전문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술술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그러고 보니 중국에서는 그토록 한국을 약소국이니 뭐니 얕잡아 보는 말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경계를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데다 군사력이 약한 약소국이라 생각했던 스스로가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죠. 저는 군사 전문가라는 지인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모두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죠.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배워왔던 모든 교육들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겨왔던 저의 모국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다소 의아스럽지만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고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한국분들 기준으로는 그리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말이에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부모님을 몰라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을 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에서의 생활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놈의 입방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제 모국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 중에는 한국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보다 좋은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수개월이나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되겠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진실을 아는 한 지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